안녕하세요. 일자리 인터뷰를 진행할 일자리 캐스터 변창수입니다. 이번 달 관련 일자리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현재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이신 최승희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직 정년 후 인생 2막으로 15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활동 중인 최승희입니다. 자원봉사와 결합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유아기간에 할머니가 직접 방문하여 선현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유아들에게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여성 어르신들이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유아들의 인성을 기르고 세대 간 문화적 연대감과 우리 고유 정서를 익히고 전통 문화를 이어간다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아름다운 전통 문양의 옷을 입으셨는데 그 뉴스 기사나 또는 활동 영상을 보면 한복을 입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선생님도 한복을 입고 활동을 하시나요? 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에서 제가 입고 있는 이 긴 한복 조끼를 배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복장을 입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잘 듣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선생님이 특별히 그 통제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아이들이라 집중이 자주 흐트러지지요.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하고 음성 동작과 손 동작으로 집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법이군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많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떤 분들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당시 만 56세부터 74세 시니어 여성으로서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특히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서 자애로운 품성과 경륜을 갖추었고 미래 세대의 인성 함양에 소명의식을 가지신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언제 선발하게 되나요? 네,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선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2023년만 해도 전국 650명이 1차로 선발되어서 지금 양성 교육을 받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야기 할머니가 되려면 매년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매년은 아니고요. 양성 교육을 일단 최종까지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다음 해부터 5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3년 더 선택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럼 모두 8년 정도는 활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군요. 그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이야기 할머니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아서 그 지원 열기가 아주 대단해서 전국 평균 경쟁률이 6.7대 1을 기록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합격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합격하기 위한 꿀팁이 있을까요? 네,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치열한 면접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면접 전형은 이야기 구현과 질의응답 형식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구현은 심사용 이야기 3편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해서 암기를 해서 구현하시면 되겠는데요. 구현하실 때 암기력, 표정, 속도가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져 있어서 천천히 전달력 있고 실감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유아 기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본인 활동 의지 및 열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시도록 하시면 합격 확률이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합격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아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외워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그럼 합격한 후에 교육 과정이 따로 있죠? 네, 물론입니다. 양성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양성 교육 과정은 신규 교육과 원래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교육은 이야기 할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자원봉사로서의 마음가짐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박 3일 숙박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원래 교육은 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와 이야기 구현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데요. 각 권역별 교육장에서 월 1회, 1일, 6개월간 교육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글쎄, 무료긴 한데 굉장히 긴 기간을 교육을 받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긴 교육을 받고 일을 하시게 될 때 그 보람이랄까? 그 본인이 얻게 되는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시니어로서 자원봉사와 결합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보람이 있고요. 물론 다소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네, 활동 첫 해는 2기간을 배정을 받아서 약 32만 원 월,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3기간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약 48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지만 수입으로 말하자면 보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더 큰 행복은 아이들과 주고받으며 나누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어디서 받고 또 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제 교류를 한다는 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점이 네,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 외우는 일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우는 기술도 좀 터득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간이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암기하는 것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차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생각보다 상당한 그 능력 개발이 되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근데 일을 하시면서도 이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어떤 분이 있을까요? 네. 양성교육을 마친 후 최종 선발이 되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하고 또 정성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 제약이 있어서 최종 선발까지 되어 놓고도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검증된 능력을 활발하게 펼치지 못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글쎄요. 뭐 거의 1년 가까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능력을 개발해 놓고도 쓰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마지막 질문을 드린다면 시니어에게 일이란, 그죠? 선생님도 시니어고 저도 시니어지만 네. 시니어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시니어에게 일이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일이란 정말 행복 충전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니어를 오늘 뵌 것 같군요. 오늘 대담에 수고해 주신 최승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일자리 캐스터 변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